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거점 공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에 수시 지원할 시에는 이런 모집 단위의 변화가 된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북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수시 모집 때 바뀐 전북대학교 모집단위 현황입니다. 공과대학에 제가 25개인가의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두 개로 나눴어요. 공학계열 1, 2. 자, 공학계열 2에는 4개, 기존의 4개의 어떤 모집 단위를 묶었고 나머지 이 많은 모집 단위를 묶어서 한꺼번에 뽑습니다. 그냥 공학계열 1 모집 단위로. 쉽게 말하면 농대 볼까요? 농생대. 예. 다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뽑아버려요. 예. 자, 사회과학대. 예. 자연과학대. 1, 2로 뽑아서 이렇게 뽑아버려요. 자, 경상대학. 기존의 경영학과, 경제학부, 무역학과, 회계학과 따로따로 뽑았었던 것을 이제는 뭉뚱그려서 뽑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또 뽑겠다라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혹시 이거 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2학년은 그래도 조금은 낫겠죠. 왜? 기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올해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예. 올해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살펴봤었고요. 올해 전북대학교 수시 모집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다. 전형별로 한번 볼까요? 전형별로 봤을 때는 큰 사람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죠.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자, 2021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2022부터 껑충 뛰었어요. 껑충 뛰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생 숫자가 급감하면서 학생들이 전북대학교로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런데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컷이 있고 수능 최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합 전형으로 많이 좀 쏠린 경향성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고요. 자, 교과 일반 전형 확 줄어들었죠. 그 경쟁률이 줄어들었고, 자, 왜 그러느냐? 이것은 뭐 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인은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좀 많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좀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이때 보시면은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2022에서 7.62대 1에서 갑자기 9.5. 야, 이거 엄청나게 뛰었었죠. 이때가 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전북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2022까지는 3개 합을 적용했었습니다. 3개 합 적용했다가 2023 대입부터 2개 합을 적용을 하는 해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뛰었었죠. 2개 합을 적용해도 조금 이제는 결과가 나왔죠.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령 2개 합을 맞춘다 하더라도 내 내신 등급까지는 오기가 힘들겠구나 판단해서 이제 지원을 좀 꺼리게 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되게 이렇고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1, 호남권 2, 전북권 지역인재를 구분을 해서 지금 뽑고 있고, 자, 모집 인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예. 자, 수시 모집 인원이 대폭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2,995명 뽑았었던 것을 3,295. 이야, 거의 뭐 270명이 늘었네요. 그 인원의 거의 대부분은 뭐가 가져갔습니까? 교과 전형에서 가져갔어요.
수시 모집 내에서만 놓고 보니까 교과가 68.2%, 종합이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전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거국 다 해당이 됩니다. 교과 뽑는 인원이 종합전형 뽑는 인원보다 배 이상 많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지거국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900명이다라고 하면은 저 900명 중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있는 그 전형의 모집 인원은 몇 명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가령 우리 전라도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조건이 없는 한 큰 사람 전형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고, 큰 사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505명입니다. 대폭 줄어들게 되죠. 900에서 5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보다 3배잖아요. 예, 그래서 교과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 전형에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기 보시면은 전북대는 농어촌 학생 전형을 종합으로도 뽑고 교과로도 뽑습니다. 교과가 올해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어요. 작년에 신설을 했는데 작년에 수능 최저를 놔뒀다가 올해 폐지했고,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교과 80%에 정성평가 20%를 뽑는데 정성평가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대학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퍼스가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익산에도 있고요, 새만금에도 있고, 자, 고창에도 있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의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전주에서 쉽게 말하면 배웁니다. 전주에 생활을 해요. 예,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익산 캠퍼스에 가서 학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보시고 전북대는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즉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그런 학과들, 즉 의학학계, 간호학과 포함해서 이걸 뺀 나머지 학과를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거야라고 한다면은 좀 수능을 안 봐도 그 지원은 가능해요.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그런 학과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 전 영역에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아니 선생님, 전북대 교과 전형은 2개 합이잖아요. 수능 2개 합. 그러니까 제가 수능도 제가 잘 보는 거 2개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사까지 해서 3개. 예.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2개 합이지만은 수능은 어쨌든 간에 전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를 다 보셔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자, 농어촌 학생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고요. 예체능계는 실기고사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실기고사. 가로 안은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학생부 30%, 실기 70%예요. 가령 이런 학과들은 무역, 미술, 음악, 산업, 디자인, 한국음악과는 학생부 30%, 실기가 70%예요. 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을 따져보니까 학생부는 고작 8%예요. 실기가 92%. 자, 미술학과 가구조형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는 12%, 88%. 자, 실기가 절대적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수형 사과 한국사, 간다라는 거. 예체능계에는 국어, 영어 해당 예체능 과목이 포함되고 한국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교과를 이수 단위와 석차 등급을 반영합니다. 학년별 반영비는 동일합니다. 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가 아니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이
등급을 획득한 과목들을 전체 합쳐서 계산한다.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 지정 교과내예요. 국수형 사관에서 3과목을 하고요. 자, 만약에 자, 2과목만 이수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겠죠. 왜? 3으로 나누는데.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다 3과목 이상은 다 했을 겁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기합 8이 기본인데 간호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2기합 6. 자, 수학교육과는 수학 포함해서 2기합 7등급. 단, 수학이 3등급 이내가 돼야 된다. 필수 조건이에요. 수학을 4로 맞고 다른 과목을 3으로 맞아서 7등급 채우면은 탈락이죠. 예, 불합격이죠. 모집 단위가 지금 아까 통합 모집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정리를 한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에는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4개의 어떤 전공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학하고 과학만 반영을 해요. 2개 영역 합 10등급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의치학과 의학학계열 수능 최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점자 기준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여기서 인문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대학교 인문계열에 속하는 학과 계열 구분이 돼 있어요. 대학교는. 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다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자, 올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들이 단계별 전형이었어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까지 치러서 선발.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전형은 일괄 전형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게 단일 단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괄 전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없어요. 여기는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발한다. 자,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농어촌 학생 전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어졌다. 즉 학생부 서류로만 가지고 뽑는다. 자, 기회균형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자,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만 적용을 합니다. 예, 의학학 계열 간호학과 모집을 하고요. 자, 보세요.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 및 비율입니다.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자,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진로 역량, 계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어떤 과목을 몇 과목 정도 이수했느냐 한번 보겠다는 거죠. 전공과 관련한 과목. 그 다음에 그 과목들 성취도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학교생활 기록부 정말 특별한 학생 외에는 이게 지원자 간의 어떤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서 이제 우열이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면접입니다. 면접의 어떤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인데요. 비율인데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접은 내가 1단계 서류를 통과해야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은 서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서류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3배수 안에 들 것인가?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서류를 보완하시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동점자 선발 기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집 요강이 있기 때문에 요강을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각 대학별 모집 단위별 전공 참고 교과라고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전북대가 수시 모집 요강에 놔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과연 그냥 간호학과를 지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간호학과에서는 영어와 과학 교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어와 과학 교과목의 성적은 내 평균 성적보다 높아야죠. 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뭐 특 과목까지도 이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예, 결과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다 제가 이 한 컷에 실수가 없어서 일부만 지금 까왔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일정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뭐냐. 그런 질문들이 좀 가끔가다 들어오는데, 선생님, 학종 종합전형 면접고사를 봐야 됩니다. 예비 소집일이 언제일까요?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자, 면접은 11월 21일 날 오전 반은 9시 시작하고 오후 반은 2시에 시작해요. 자, 그런데 예비 소집은요. 예비 소집은 30분 전에 해요. 예.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예비 소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날 좀 더 일찍 가서, 예, 그 장소에 가서 수험표나 신분증 확인받고, 예, 주의사항 듣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면접 가시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대학들은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참 친절해지고 정보도 많이 공개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대학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자, 최초 합격자 발표부터 시작해서 전북대는 1차, 2차, 3차까지 충원 합격 3차까지만 발표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뽑아요. 뭐 4차, 뭐 심지어는 뭐 계속적으로 뽑는 대학도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대 일단 충원 합격은 3차까지다. 그런데 보세요. 3차 충원 발표 외에는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예.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다가만 올려놓을게요. 합격자 명단은 거기다만 올려놓을 거예요. 본인들이 확인하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충원 합격, 추가 합격이 됐는데 미처 내가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못하고 기한을 놓쳤어요. 그러면 불합격인 거죠. 당연히. 불합격됨과 동시에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수시 모집 주의사항 들으셨잖아요.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4년제 전문대학 뭐 이런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최초 합격이나 충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다. 그 이후에는 정시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에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전북대뿐만 아닙니다. 다른 대학도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신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야, 여기는 합격자 확인을 어떻게 하지? 꼭 한번, 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전형으로 몇 명 뽑는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전형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 농어촌 전형, 자, 안 뽑는 학과도 많이 있죠. 뽑는 학과도 있고 안 뽑는 학과도 있고. 예,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캠퍼스 얘기 아까 했습니다, 제가. 자, 학년도 교과 일반 전형 경쟁률 상위 학과를 쭉 한번 보니까, 자, 이런 학과들로 찾아. 물론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니죠. 예, 매년, 예, 좀 등락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쟁률이 담보가 되는 학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른바 어떤 눈치 작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강락이 있는 그런 학과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인재, 이건 역시 전북대학교에서 다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전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서 보시면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들이에요. 네, 큰 사람 전형, 종합 전형 상위 학과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지역별입니다. 이제 전라북도 학생들이 전북대학교 지원하는 비율이요, 절반이 안 됩니다. 수시에서조차도 이게 절반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타 지역에서 이제 막 많이
뭘 밀려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광주 전남에서 30% 이상의 학생이 밀려오고요. 충청권에서도 1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이건 이제 또 지역별로 본 것이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좀 차이가 생겼어요. 자, 이건 큰 사람 전형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큰 사람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한 학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약학 계열 간호학과예요. 의대, 치대, 수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예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조금 56%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에요. 일반 학생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자, 이때는 22학년도는 3기합으로 수능 최저를 맞췄어야 됐어요. 2023 대입은 2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껑충 뛰었죠. 예, 약 20% 정도 뛰었죠. 올해 더 뛰었네요. 예, 59에서 66 껑충 뛰었네요. 자, 그런데 주목을 해주세요. 교과 일반 학생 최저 충족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요 57 아까 얼마였어요? 66, 7 정도 됐었잖아요. 일반 전형은 57로 쭉 들어왔어요. 지역인재. 물론 이 교과 지역인재에는 의학학 계열이 있기는 해요. 의학학 계열, 지역인재로 뽑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타시도 학생들이 절반 이상 지원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에 비해서 우리 지역인재 충족률이 떨어졌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 여러분들 좀 수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최저 충족을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면 지금까지 정설이 뭐였었냐면은 그래도 수시에서는 전라북도가 60%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아무리 보더라도 60% 차지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60이 뭡니까? 50% 선이 밑돌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타 지역의 애들이 내신과 수능 최저 경쟁력을 가진 아이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예, 여러분들 조금 수능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예, 지역인재 호남권, 전북권은 의약학 계열만 있습니다. 예, 간호학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의학학 계열을 지난 나머지 학과들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보다 낮잖아요. 예, 그게 67 정도 나왔었는데. 자,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전북대학교 모집 단위 현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입시 결과였던 데이터 이게 거의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고는 좀 너무 무의미란 말은 너무 심합니다만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즉 학과별로 전공별로 입시 커트라인이 돼 있었었는데 그것을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어느 선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올해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도 융합자율전공학부라고 하는 걸 새로 신설을 했어요. 전주 캠퍼스에 134명, 특성만 23명 뽑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다른 학과에서 한두 명씩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인원을 또 가져왔고요. 자, 여기는요. 자, 1학년 말에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100% 배정한다는.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과는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는 제외를 하고 전공으로 100% 배정하겠다. 전주 캠퍼스 134명 학생 모두가 1학년 말에 내가 화학공학부 갈래요. 아까 공과대학에서 70% 컷이 가장 높았었던 학과가 화학공학과거든요. 그럼 134명을 전부 다 화학공학에서 받아준다는 얘기인데,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북대학교도 이런 자율전공학부 새로 신설이 됐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학공학부가
3.09였잖아요. 자, 제로 공대에서 낮은 데가 70%가 4.92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70% 컷이니까 아마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5점대 초반일 수도 있겠죠. 선생님 작년에 4점대 후반대도 합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올해 전북대학교 공대 지원해 볼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게 과연 맞아떨어질까요? 올해?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한꺼번에 뽑아버리는데 자, 그래서는 결코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주요 변경사항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전형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꼭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6월 모의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 우리 재학생만 치른 학력평가 말고 3월, 5월 학력평가 말고 6월 4일 날 치른 모의 수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장 그래도 근접하니까. 왜? N수생이 8만 명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게 근접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아닙니다. 교과 전형은 환산점입니다. 환산점. 예, 환산 점수로 꼭 점수를 한번 따져보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은 최대한 안정적인 지원 카드로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시 6회, 자, 6개를 다 학종으로만 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추천하지 않는 전형이고 6개를 다 교과 전형으로 하는 것도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본인의 어떤 내신 교과 성적이나 수능 최저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는데 교과 전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네, 안정적 카드로 가야 돼요. 교과를 상향 지원한다든가 도전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지원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는 나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최대한 안정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종합전형 지원할 시에 여러분들은 꼭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학의 평가 요소, 자, 내 등급과 전체 성적과 내신 성적 추이, 상향 곡선을 찌르느냐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했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공 관련 학과 어떤 과목 선택했고 이수했고 그 과목대 성적. 자, 학종은 특별히 뒤떨어진 과목이 없어야 돼요. 종합전형은 전 과목이 평가 대상입니다. 전 과목.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평균 등급에 비해서 뭐 2등급 이상이 확 떨어져 있는 과목이 있다라든가 하면은 종합전형에서는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거점공립대학교 2025 수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입시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거점공립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 모집단에 따른 모집단이 광역화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학과별, 전공별로 이어져 왔었던, 누적돼 왔었던 입시 결과의 데이터가 상당히 좀 무의미해지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한 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안정적, 보수적인 지원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